리스크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 공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 이야기인데요.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블룸버그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12월 중순에 기고를 하나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전 세계는 바이든이 기후 공시를 이끌기를 원한다. 영어로 하자면 The world needs Biden to lead on climate reporting, 이런 거예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하는 것을 앞장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고문에 따르면 블룸버그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G20 정상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이거를 리포팅, 보고,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무화된 기준을 다 같이 만들고 승인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기준을 따로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기준을 지지를 하라라고 푸시를 하는 건데요. 이 기준이 뭐냐면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TCFD에서 만든 이제 기준이에요. TCFD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라는 곳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게 G20 글로벌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의에서 그전과 달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이슈가 상당히 이 재무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G20 재무장관들과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밑에 이제 회의 산하에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FSB라고 불리는데 이 FSB에서 그러면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권고안을 이제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2017년에 만들어진 게 TCFD의 이제 공고안이에요. 블룸버그가 여기에 위원장으로 있는데 기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6개 대륙에서 거의 80개 나라에서 160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TCFD에 대한 보고를 기준으로 공시를 한다거나 TCFD 기준을 채택을 했다. 그러면서 이걸 다 합치니까 시가총액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뭐 1경 7조 원 정도나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각 국가에서도 캐나다나 프랑스, 일본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 TCFD 프레임워크를 승인을 했고, 뉴질랜드하고 영국의 경우는 TCF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을 공시하는 걸 아예 의무화를 작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이 TCF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 기후변화의 위험을 측정하는 어떤 국제적인 기준을 통일을 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사실은 기후변화인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데이터나 재무정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이 암암리에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업이 기후변화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연차별로 발표되는 증권거래위원회죠. SEC, 우리도 증권거래소에 되는 그 공시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IR 보고서라고도 하죠. 이거밖에 없는데 이 IR 보고서 안에는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위험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 정보는 제대로 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쫙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연금의 실질적인 수혜를 입게 되는 개인들까지도 기업 전부 다 손실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미국이 따로 개별적인 기후 공시에 관련된 기준을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이 TCFD 공시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의무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공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의무화까지 하는 걸로 나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데이터 자체를 의무화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점점 이제 의무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IR 보고서 안에 처음에는 재무정보만 있다가 그 다음에 비재무정보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ESG 정보가 IR
IR 보고서 안에 들어간 건데,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보고서도 뒤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지금은 일부만 하고 있고 나중에 전체 상장한 기업들한테까지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기후 변화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정보들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IR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환경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쓰레기 재활용률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이 환경 데이터들을 보면 어떤 기업들은 공시에 이제 적어놓고 어떤 기업들은 안 적어놓고 어떤 기업은 어떤 해에는 적었다가 어떤 해에는 빠지기도 하고, 이게 자율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 이 기업이 늘렸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아니면 이 기업이 다른 기준 기업들 피어그룹 대비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사실 탄소 가격이 계속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탄소 국경세 같은 게 도입된다거나 이런 규제에 의해서 이 배출권의 부채가 실질적인 기업 매출을 상쇄하고 오히려 이 배출권 부채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환경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시 자료에 포함시켜야 되는 규제 움직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요, 지금 시나리오별 영향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 TCFD에서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새로운 지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나리오별 영향을 공시하는 9개의 금융기관들의 사례가 쫙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악사 그룹에서 자기들의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를 쭉 봐서 다른 벤치마크 투자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어떤 것은 온도 상승별, 기후변화 노출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쫙 데이터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놨고, 여기에 또 보면은 일본의 최대 공적연금이죠. GPIF. 일본 공적연금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들을 전체 다 트루코스트라는 곳과 협력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자산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쫙 등급을 매겼고 10년 동안의 그 흐름도 파악을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어떤 쪽은 좀 더 리스크가 크고 어떤 쪽은 좀 더 리스크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큰 곳을 회계상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아예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회계에 반영을 할지 이런 건전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금융기관들한테 다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까지 나간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조차도 사실상 취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뎌지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회에도 법안이 조금 몇 개가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기후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공시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도 공시가 약간 의무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